자, 그래서 이제 사회 물결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건 여기 왼쪽 상단은 호텔이에요. 일본의 호텔. 자, 이게 뭐냐 하면 일본의 헨나 호텔이에요. 호텔이 이미 12종의 로봇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자, 여기 뭐냐면 아래쪽은 일본에 가보시면 최근에 전부 페퍼 로봇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야후 무너진 다음에 돈 몰락하는 것 같더니 이 페퍼 로봇 때문에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페퍼 로봇. 그래서 이게 지금 로봇이 안내하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된 거죠. 근데 저 뇌는 누구 거냐? 뇌는 소프트뱅크 게 아니에요. IBM 왓슨 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뇌를 사다가 내 거에다 장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변신해서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꼭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한다라는 거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 뭐냐면 3D 프린터로 기사 회생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가 매출이 계속 급감하다가 이 3D 프린터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딸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내면 여러분의 딸이 백설공주가 여러분의 딸의 얼굴로 와요. 3D 프린터로 제작돼서. 가족을 다 보내면 딸이 백설공주고 7난장이가 아빠, 엄마,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 새로운 자기네는 이제까지는 관광과 캐릭터를 보는 거였어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인 맞춤으로 만들어주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 아래는 가상현실로 새롭게 이제 변모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건 차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아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맥킨지에서 2017년에 그러니까 2017년 6월 달이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86개국을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해서 결론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죠. 3차 산업혁명에 매출의 3배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들도 2배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자는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높은 우리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경영자들 조사를 해보면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직.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그래 알겠어. 그렇대. 근데 맨날 왜 구글 얘기만 하고 이거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동적인 기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5년 정도. 이게 4차 산업혁명은요 좀 길어요. 저희 미래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2년, 아까 스마트폰이 1년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5년입니다. 5년. 그럼 언제까지냐? 벌써 1년 지나갔어요. 1년 지나갔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이제 2020년까지 변신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우열은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유행했던 첫 번째 유행했던 게임이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입니다. 이 앵그리버드가 나온 다음에 전 세계에서 아류가 27,000개가 나왔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필승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독특한 모델로 고객을 장악하냐 못하냐의 게임이 4년 남았다. 네, 그래서 4년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상상이 나왔지만 우리가 2차 산업혁명 때는 중요한 게 중후장대였습니다. 크고 무겁고 길고 이런 걸 만들었고 우리나라 경제도 이런 산업들이 전부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몰락하고 있는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이잖아요. 해운, 철강 이런 쪽들이 이제 산업을 이끌었던 거고 3차 산업혁명이 오면서는 경박단소 가볍고 빠르고 작고 이런 거 우리 반도체니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제품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제품이 성공하냐? 상련지계입니다. 새로운 상상으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만물과 연결돼야 됩니다. 일본처럼 자기 물건만 좋아가지고는 팔리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연결돼야 돼, 연결. 일본 제품이 스마트폰을 못 만듭니까? 가전제품 능력, 지금도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몰락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제품은 다 몰락한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돼요, 남들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가급적 빠르게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왜 디즈니랜드가 기사 발생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던 캐릭터예요, 백설공주는. 근데 그거를 애들 하나에 만족시켜주면 변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고객의 서비스 파워가 있어야 돼요. 자, 유통 보시면 유통이 바뀌었습니다. 유통이 예전에는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이 들어갔어요. 자,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온라인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죠? 구글이 그렇고 온라인을 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 장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PC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주었잖아요. 지금은 내 물건에 가상을 넣어야 돼요. 내 물건에 내 오프라인 상점에 가상을 얹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배합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통업을 보면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이 나눠져 있었고요. 3차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온라인 유통은 온라인 유통대로 오프라인대로 살았어요. 왜? 우리는 온라인에서 안 사는 거 있죠. 뭐 안 사세요? 저 양복 오프라인에서 사요. 입어보고 신어보고 하는 건 다 오프라인에서 사지. 아무리 온라인이 크다 그래도 거기서 안 삽니다. 실질적으로 3차 산업혁명이 쭉 지나오면서 온라인 유통이 전체 유통에 차지하는 비율은 2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아마존, 알리바바 전부 뭘 선언했냐면 우리 오프라인으로 간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알리바바 회장이 작년 10월 달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다. 신유통으로 간다. 이 신유통이 뭐냐 하면 오프라인에 가상을 얹어서 새로운 유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마존은 갔어요. 작년에 시애틀에 3개나 만든 게 새로운 상점입니다. 그 상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새로운 오프라인 상점이에요. 자, 사람이 지하철 들어갑니다. 그냥 물건을 들고 나오죠. 계산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여자분은 자기 가방에 막 집어넣어요. 들고 나가면 계산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아마존의 오프라인 상점이에요. 이게 아마존 고라는 새로운 오프라인 상점입니다. 이거의 세상을 지금 깜짝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갈 때 내가 아마존 고객이라는 걸 딱 인지시키면 인공지능이 CCTV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해요. 그리고 물건을 딱 잡으면 이 물건에는 전자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드는 순간 어떤 물건을 이 사람이 잡았다는 걸 알죠. 자, 이 여자분이 컵케이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으니까 다시 올라가죠. 뭘 가져갔는지 아니까 나가면 간편페이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그걸로 결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오프라인이에요. 네, 끊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 네. 스크린. 네. 당황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일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일본이 야,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일본 재흥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일어나자. 예? 일본 지금 막 무너지니까 재흥 전략이라는 거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 생활용품 1000억 개의 전자태그를 다 넣자. 그러면 얘네를 이길 수 있다. 그죠? 태그만 붙으면 그 다음에 인공지능 만들어서 훈련시키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용품 1000억 개의 전자태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앞으로 뭘 수출하시려면 태그 없으면 안 돼.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븐일레븐입니다. 이 여성분이 여기다가 자기 물건을 담아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를 여기다 넣으면 전자태그에서 계산 끝. 그냥 들고 가면 돼. 똑같죠? 차이는 뭐예요? 인공지능으로 하냐 이걸로 하냐의 차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새로운 상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 그래서 근본부터 변화하고 있는 거죠, 유통업이. 자, 두 번째 보면 자동차 보시자고요. 자동차는 완전히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테슬라 아시죠? 구글 무인 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죠? 우버 보셨죠? 근데 지금 모형이 뭐냐면 이 세 개가 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하고 구글하고 전기 무인 자동차라는 걸 만드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장으로 완전히 자동차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융은 어떻습니까? 금융의 은행의 지점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최초로 작년에 87개의 지점이 증가만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례가 없이 금융권이 IMF 시절만큼 쏟아져서 퇴직해요. 다 내보냅니다. 왜? 모든 은행은 앞으로 뭐예요? 지점 없는 은행, 은행원 없는 은행, 은행원 없는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10개 방향입니다. 금융권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뒤집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료는 뭡니까? 의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제 IoT를 찾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제품을 보세요. 이게 중소기업에서 미국의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에요. 이어폰이에요. 귀에. 이어폰이 아니에요. 이어폰은 우리가 음악을 듣죠.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중소기업들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저 이어폰은 뭐냐면 딱 꼽으면 뇌의 건강을 측정까지 해줘. 뇌에 붙어 있잖아요. 뇌를 측정해줘.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서 아프냐 안 아프냐까지 해주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 이런 적정한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는 종합 제품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고 다니면 결국 진단은 누가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는 모든 진단이 의사가 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해요? 왓슨이 합니다. 알파고가 합니다. 그죠? 이게 진단의 민주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의 개념이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게 병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병원에 안 오게끔 해주는 게 병원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작년에 알파고를 보고. 뭐예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이 없었어요. 그죠? IBM, 애플은 있습니다. 애플의 쉬리. 네? 그 다음에 구글, 알파고 다 있잖아요. 자기네만 없는 거야. 지금 자기네는 깡통밖에 없어. 야, 이건 죽는구나 하고서 놀래가지고 삽니다. 바로 그 당시에 작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애플사에서 인공지능 정책과 우리 정책이 안 맞다고 분사를 해요. 그 애들이 뭐냐면 비브라는 애들이 나왔어요. 분사하자마자 삼성전자가 돈 떠밀들고 그대로 찌른 겁니다.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3천억 주고 샀어요. 여러분, 구글이 딥마인드를 자기네가 개발했습니까? 일로 가야 된다 해갖고 쏟은 금액이, 구글은 딥마인드 5,700억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올해 만든 제품이 뭐예요? 갤럭시 S8에 있는 빅스비죠. 빅스비. 자, 그렇게 획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걸 왜 샀냐? 삼성전자가 앞으로 파는 거는 전부 이런 거 만들어서 팔죠. IoT 팔. 저도 이거 지금 차고 있잖아요. 자기 이제 건강을 다 측정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삼성전자가 팔면 고객은 누구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삼성의료원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간에 혼자 안 돼. 연결을 하지 않고서는 고객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것만 팔아가지고 되겠어요?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진단을. 그럼 진단은 누가 해줘요? 의사가 해줘야 되잖아. 같이.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이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0억을 또 투자합니다. 그래서 수소에서 삼성전자, 삼성의료원, 삼성생명보험이 모여가지고 업의 개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박하게 죽는다는 걸 너무나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더 빨리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으니까. 우리는 작잖아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거 작은 강점이 뭐예요? 올인하지 마세요. 요놈 따라가 봐. 한 2명 시켜서 아닌가 봐 그러면 집어치우시고 또 딴 쪽 따라가고. 이거 뒤따라가는 사람의 장점이에요. 그죠? 맞죠? 복사해요. 일단 창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다음에 쫓아가자고. 네.